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핫 이슈의 핵심과 그 이면을 짚어보는 소종섭의 백브리핑입니다. 저는 아시아경제 정치사회 매니징 에디터를 맡고 있는 소종섭입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핵심 이슈 중에 하나, 특히 사회 분야에서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관련된 재판이죠. 이 재판 오랫동안 취재해온 최석진 아시아경제 법조 팀장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팀장 고생 많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석진입니다. 네. 자, 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이 끝났습니다. 2심에서 1조 3,808억 원이죠. 역대 네네. 최대 규모 재산 분할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현재 이제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뭐 좀 어떤 상황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7월 8일 날 일단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가 됐고요. 네네. 8월 21일에 담당 재판부하고 주심 대법관이 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게 됐고 대법원 일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그 대법원 일부는 노태악, 신숙희, 노경표 이런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그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심을 맡게 된 그 서경환 대법관은 예전에 그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건 있잖아요. 예. 2심에서 36년 받은 거를 2심을 맡아서 그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그런 판사님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보통 한 재판부 하면은 대법관이 4명, 네, 소부가 보통 4명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네. 지난번에 이제 2심 재판이 끝나고 대법원으로 가면서 이게 관건이 결국은 노 전 대통령으로 비자금으로 추정된 300억 원, 그것이 이제 이른바 SK그룹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을 과연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네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대법원의 그 소부가 대법관 4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사건 자체가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최 팀장 이게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보통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건들은 이제 대법원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제 선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전원 합의체,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모여서 하는 합의체에서 이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네,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이 소부이고 예외적으로 전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관련 법을 찾아보면 그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에서 선고하는 게 오히려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이다. 법원 조직법 7조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한다고 규정이 돼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사건들을 일일이 다 전원이 모여서 하려다 보면 대법관들이 엄청 힘들겠네요.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근데 다만 소부에서 할 수 없는 경우가 그 4명의 재판관이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전원 합의체로 무조건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기존의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한다든가 뭐 또 하나 예외가 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예외를 두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법원 안에 또 다른 내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네. 이번 사건하고 좀 관계가 있는 거라는 거 보면은 이제 국민적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이번 사건에 해당이 되네요. 그래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전원 합의체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원 합의체에 가는지 안 가는지 결정이 언제쯤 된다고 우리가 보면 되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대법원 쪽에 좀 취재해 본 바로는 네. 아직은 주심 대법관도 모른다. 이게 전합으로 갈지 안 갈지. 아직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게 21일 날 접수가 됐고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 그 검색을 해보면 8월 22일부터 이제 법리 검토를 들어간다고 그렇게 게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럼 현재는 이제 주심이 그 사건의 주심인 서경환 대법관이 사건을 검토하고 있고 이걸 소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각 쟁점들에 대해서 부딪히고 의견이 안 맞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전합 회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그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전망들을 해본다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쟁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저런 쟁점들이 있고 또 기존의 위자료 액수에서 너무 갑자기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액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위자료 산정의 법리 문제다.
이건 대법원 전압 판단을 거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전압으로 갈 거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네. 반면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재산 분할 사건이 전압에 간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례가 없었고 또 이걸 만약에 전압에서 재판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혼 사건에서 그 전압 판결에 하급심 판사들이 이제 약간 기속되는 게 더 강하기 때문에 네. 대법원 전압이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냐는 거에 대한지 아니면 위자료 액수의 상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거기에 거기에 영향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 팀장이 보기에는 뭐 개인적인 판단일 수 있는데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될 걸로 봐요? 아니면 안 될 걸로 봐요? 저는 사실 네. 회부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는데요. 될 가능성이 좀 워낙 크지 좀 않을까. 국민적 관심이 몰려 있고 예. 또 여기에 대해서는 2심에서 판결이 또 오류가 좀 살짝 그래서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예, 쟁점들이 좀 있었죠. 그런 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 전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법률신문에서 분석한 기사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전압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절충안으로 그 거기서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원 재판관들한테 다 물어서 그걸 물어서. 참고해서 하는 뭐 보고 사건 절차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부에서 하긴 하지만 예. 전원 합의체 하는 것과 준하게 그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다 묻는. 들어서 예, 예. 참고해서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여튼 어떻게 대법원에서 결정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의 쟁점들 아까 최 팀장도 언뜻 얘기했는데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쟁점들이 있고 이 결론이 좀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짚어보죠. 네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거는 역시 1심에서 665억 원에 그쳤던 재산분할 액수가 어떻게 갑자기 1조 3,800억까지 커질 수 있었냐. 네. 그게 대법원에서 바뀔 거냐 유지될 거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네. 여기와 관련해서도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네. 일단 그 1심의 결론이 2심에서 이렇게 크게 바뀐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그 노소영 관장의 부친이죠.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네. 그 선친인 최태원 회장의 선친인 그 최종현 회장에게 유입됐다는 네. 그 부분이 재판부에서 인정함에 따라서 그 SK가 성장하는데 또 주식 등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노관장의 기여가 인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일종의 그게 씨앗 역할을 했다라고 본 거죠. 그게 이제 2심에서 갑자기 등장한 그 일명 그 기복수 여사의 메모라고 하죠. 네, 그 네, 성경 300억이라고 쓰여 있었던 네. 그런 메모들을 증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이렇게 유입이 됐고 네. 그게 SK 성장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 공동 생활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에는 노관장의 기여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대법원에서 또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 회장 측은 지난번에 그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이 반박하는 뭐 거의 한 500장 그렇죠. 분량 반박을 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관계 인정은 보통 1심이나 2심 판결의 전소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문제는 대법원에서 다툴 수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적 성격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냐면 그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 노소영의 부친께서 여기 기여한 증거다라고 했던 그 메모 이런 걸 인정하는 과정을 이제 체부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채택이나 부인이라고 해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증거 체부에 그 증거 체부가 잘못돼서 사실을 오인했다. 이렇게 연결되면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증거 체부 자체를 판단을 대법원에서 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2심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면 결론까지도 뒤집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2심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지금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주요한 쟁점이고 또 다른 쟁점은 뭐가 있나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2심 판결에서 오류가 생겼던 부분, 그 판결 경정 부분인데요. 네. 그 오류가 생긴 부분은 그 주식가치. SK 주식의 전신이 됐던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데 1994년에 이제 처음 최태원 회장이 취득했을 때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종현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별세할 때가 1998년인데 그때의 가치가 2심 판결에서 처음에는 100원으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SK 측에서 반박을 하면서 이건 계산이 잘못됐다. 1,000원이다. 무려 10배 차이가 났었습니다. 바꿨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2심 재판부도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 판결 경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결 경정이라는 거는 사실 오기 같은 거 있죠. 단순 오기. 숫자를 잘못 썼고 누가 봐도 명확한 실수 이런 걸 바로잡는 절차라서 최태원 회장 쪽 SK 입장에서는 이게 경정으로 과연 될 일이냐. 결과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건데 100원과 1,000원은 차이가 크니까. 10배 차이 났습니다.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요. 100원으로 봤을 때하고 1,000원으로 봤을 때
그 최종현 회장 때 성장한 그 기여도 하고 최태원 회장이 되고 나서 기여도를 할 때 거의 뭐 10배 차이가 나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SK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재산 분할 액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주는 거다. 결정적으로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 2심 법원에서는 아니다. 어차피 마지막 그 가치는 이 사건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 그때는 SK 주식이 16만 원이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중간 단계에서 변화된 가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별 의미 없다. 이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 65대 35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는데 그 기여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지 영향이 없다고 볼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완전히 상당히 달라진 이제 거죠. 결론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 최 회장 측에서는 이 결론을 바꾸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상당히 노력을 할 거고 노 관장 맞습니다. 측에서는 2심의 결과를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좀 또 그렇죠. 노력을 하겠죠. 예. 자, 그러고 이제 그 2심 판결 내용 중에 위자료 20억 원이 인정이 됐는데 사실 뭐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거의 최대 액수가 5천만 원 내서 1억 정도 1억 나왔을 때도 아마 굉장히 좀 맞습니다. 굉장히 크다 이랬던 것 같은데 20억이 인정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뭐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위자료라는 거는 일단 그 물질적인 손해와 이제 반대되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까지는 이 사건 전까지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한두 건에서 2억 원 인정된 게 이제 최대였고요. 2억까지. 네, 그것도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네. 그 전까지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럴 때 생명 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보통 1억 원을 이제 최상한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갑자기 20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판사들은 지금까지 위자료가 현실성이 없었다. 물가 상승 과거에 그 1억 뭐 최대 2억 했던 그렇죠. 그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현실성 있게 위자료를 산정하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번을 이렇게 보는 판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서 자식을 죽여서 그때 부모한테 주는 위자료 최고가 1억 원인데 과연 내 자식이 죽었을 때 느끼는 정신적 고통하고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때 배우자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과연 후자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가해한 그 행위자가 재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자냐 재산이 별로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둘 수 있느냐. 그럼 재벌 오너들은 뭐 불법 행위를 하면은 20억 30억도 물어야 되고 일반 시민은 1억 2억만 내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너무 급작스럽게 올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대법원에서 이 20억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김희영 이사장이 별도로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그 제기한 소송이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뒤에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이런 관련 기사를 쓰다 보면 이제 기사에 댓글이 달리고 이제 주변인들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위자료 20억을 놓고는 남녀 성별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시각체가 완전히 천양지차죠. 일단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억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제 정말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바람 한번 잘못 폈다가는 이제 쪽박 잘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반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과거가 너무 오히려 뭐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아까도 뭐 언뜻 얘기했는데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 최태원 회장과 현재 살고 있는 분이죠.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승소를 했는데 이 김희영 이사장이 항소 포기를 하고 바로 그냥 판결난 뭐 이틀 뒤인가요? 3일 뒤인가요? 바로 그냥 20억 원을 노 관장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좀 상당히 이슈가 되긴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예정돼 있던 수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자료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된 게 지난달 22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고된 직후에 이제 김 이사 쪽에서 이제 입장을 낸 게 나는 항소하지 않겠다. 판결을 승복하고 그때 이미 입장을 냈던가요? 항소 안 할 거고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을 하겠다까지도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상되는 수순이었는데 이날 좀 논란이 됐던 거는
그 김이사 쪽에서 입금한 이후에 보도가 나간 이후에 네. 그 노관장 측 변호사가 이제 입장문을 기자들한테 배포를 맞아요. 했는데 상당히 그 불편한 감정을 네. 남아서 거기 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예. 돈만 띠리륵 보낸 거 아니냐 예, 약간 그러니까 그런 김이사를 맥락이었던 것 약간 같아요. 뭐 상간자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어떤 그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관자 측의 인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쪽의 불만은 그거였습니다. 이런 거를 주려면 미리 우리 쪽에 연락을 해서 뭐 변호사를 통해서든 연락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보내겠고 이건 위자료 몫입니다. 이렇게 알렸어야 되는데 그냥 계좌로 돈만 20억이 탁 들어오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명목인지 이게 채무 이행인지 아니면 위자료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예의가 없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계좌의 정보라는 게 개인 정보인데 아주 민감한 개인 정보인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그걸 설명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 제 기억에는 그 계좌 정보를 어떤 재판 관련해서 제출된 거기에 나와 있는 계좌로 공식 계좌로 생각해서 거기다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이 해명했던 이쪽 것 같아요. 변호사도 이제 바로 입장문을 해서 그 계좌 번호는 그 재판 도중에 위자료 소송 재판 도중에 증거 기록으로 제출된 곳 중에 계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보낸 거다. 공식적으로 나온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보낸 거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소통 없이 20억을 그냥 거기로 딱 넣은 거에 대해서 노관장 측에서 상당히 좀 불쾌한 감정을 토로를 했었죠. 지금 그 위자료 소송에서 별도로 20억 원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성격은 본래 이혼 소송에서 그 인정된 20억 그것과 같은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에 20억. 그래서 원래는 이제 최태원 회장과 그 김 이사가 같이 이제 배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일단 이 소송에서 20억 원이 그대로 인정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까지 줬기 때문에 모두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항소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확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 설사 그보다 더 적은 액수가 위자료가 나오더라도 일단 노관장 입장에서는 반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환해 줄 의무는 없는데 다만 대법원에서는 그 최태원 회장이 상고를 하면서 그 위자료도 다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자료 액수가 조금 줄어들 여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이 두 개인데 뒤에 김희영과의 관계 그것은 뭐 판결과 관계없이 무조건 다 끝난 거고 앞에 이제 최태원과 노소영 사이에 20억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다. 자, 이 SK 입장에서도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 워낙 민감한 재판이어서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이런 뭐 소문도 많고 이러저러한 추측도 많고 한데 이 재산 분할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SK의 경영권에까지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보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에서 이제 재산 분할 액수가 이제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얼마나 줄어들지 또 줄어들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일반 그 이자보다 그 높은 이자 이율에 따른 그 이자가 붙거든요. 하루하루. 이 액수가 예를 들어서 뭐 1조나 뭐 5천억만 돼도 그 하루 이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최종 그 선고가 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는 자금을 마련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심 선고된 직후에는 그 뭐 비상장 주신 그 SK 실트론 지분을 매각해서 뭐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또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SK 주식은 최소한 처분하는 걸로 이제 그치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이제 지분을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었군요.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처분하는 게 자신의 위자료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사 지분을 처분하는 게 회사에 대한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예 그 회사를 인적 불화를 통해서 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로 증권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SK를 이제 전통적인 사업을 하는 지주사하고 신사업을 하는 지주사를 이렇게 분할을 한 뒤에 이 주가를 올려서 후자 쪽을 이제 매각하는 식으로 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뭐 그런 이제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참 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이 이혼 소송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 쏠렸고 금액도 큰 사안이다 보니까 이 SK의 경영 전반에도 일정한 영향이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그 야당 민주당 쪽에서 이번 이혼 이 소송에 중요한 또 하나의 고리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 아까 이제 최 팀장이 얘기했던 그 김옥숙 메모 300억 등 요걸 계기로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당사자가 사망했건 뭐 관계없이 어쨌든 전부 다 이 몰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법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어제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네. 그 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경우에 뭐 네. 내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 본인이 피의자가 사망을 해서 공소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거를 범죄 수익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몰수할 수 있게 만들자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네. 과거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이 가능했던 것처럼 네. 이것도 이제 소급 적용해서 재산을 몰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소송은 어디까지는 그 가사 소송이고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와는 상관없이 그 재판 내에서 그 비자금의 성격이나 뭐 그런 것까지 규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비자금이 맞느냐 실제로 있었느냐 금액이 300억이냐 아니면 뭐 900억이냐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또 다른 그렇습니다. 수사력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 야당에서 발의하는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더 뭐 하여튼 지켜보죠. 네네. 네, 지금까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혼 소송의 쟁점들 그리고 현재 이 대법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가게 될지 그런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나아가서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사이에 벌어졌던 이혼 소송의 결말 등도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과 법원을 출입하고 있는 최석진 법조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자, 최 팀장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